김홍국 성폭행 당일의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비밀이 밝혀졌다. 김홍국 목격자 성폭행 주장 당일 목격자 서씨 등장. 김홍국 성폭행 당일의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공연기획자 서모씨는 16일 더 팩트에 김홍국 성폭행 당일 상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모씨는 당시 상황은 가수 이자연의 연말 디너쇼 게스트로 출연한 뒤 뒤풀이 때 발생한 일이다. 제가 공연 뒤풀이부터 A씨 호텔 투숙시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자연 디너쇼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2016년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워커힐 셔터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개그맨 이용식이 사회를 김홍국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서 씨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궁금이네요. A씨의 주장과 김홍국 측의 반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고 누구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추후 일로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진실만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A씨는 새벽 2시 반에 스스로 호텔에 찾아왔으며 뒤풀이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A씨는 자신을 직접 미대 교수라고 소개했다. 김홍국은 이미 술에 만취 상태여서 더 술을 마실 형편이 아니었다. 내가 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김홍국 씨가 A씨 손을 잡아 끌고 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홍국에게 그날의 호텔 CCTV를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내 손목을 끌고 들어간 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이어 김홍국이 사과를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다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김홍국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홍국 측은 김홍국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해와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나도 돈 없지 않다. 뭐 하러 돈 얘기하겠냐. 사과를 안 하시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거다. 구체적 금액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홍국 목격자 성폭행 주장 당일 목격자 서씨 등장 소식이었습니다. 김홍국 보험 설계사 성폭행? 2차 성폭행 때는 목격자도 있다. 김홍국이 성폭행에 휩싸였네. 보험 설계사 분을 술 취한 때를 틈타 1차 성폭행하고 그 다음 2차 성폭행까지라. 이에 우리의 김홍국은 그런 사실 없다고 강력하고 외치는 중.
해당 여성과는 당시 술만 마셨다고 한다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여성은 그날의 상황과 나의 느낌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후부터는 기억을 못하지만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깼을 때 제 옆에 김흥국 씨가 있었고 침대 시트에 피가 낭자한 것, 방의 구조, 식당의 위치까지 다 그릴 수 있다. 내 기억이 있는데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A씨는 2016년 11월 김흥국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였고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 그 자리에는 다 김흥국 씨 지인이었고 김흥국 씨가 아는 식당에서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술잔이 돌아가면서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까 원샷 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다. 부담감도 있었다며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식당 주인이 담금주를 줬는데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 난다. 흔한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네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 지인들이 다 먼저 갔다면 정신 잃은 여성을 두고 먼저 갈 수 없죠. 김흥국이 알아서 하겠다 했다면 그렇겠죠. 성폭행 이후 김흥국의 반응을 묻자 여성은 분노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며 처음 관계를 갑작스레 당했을 때 생리기간이었다.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줄 몰랐고 생리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난 일을 꺼내냐, 뭘 확인하려고 하냐, 뒤에서 누가 조종하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다. 술 먹고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했다며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그는 거짓말 같다고 했다. 기억 안 날 수가 없다. 핑계고 내 발로 걷지 않았느냐. 이걸 크게 문제 삼아봤자 제가 크게 더 다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성이 생리기간이었다고 말한 점. 그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위력에 속함. 여성은 성폭행 이후 항의를 하지 않았냐는 김주하의 질문에 항의는 했지만 불교 얘기를 하셨다. 나를 보살님이라고 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했다.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고 가끔 술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그게 세뇌가 됐던 것 같다. 솔직히 이건 세뇌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다.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고 이게 컸던 건 아닐까.
두 번째 자리에는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건 의도로 부른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간 거였다. 혼자 있었다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거다며. 최초 소개를 받을 때 목동 방송국 근처에서 식사만 했다. 두 번째에도 목동 방송국으로 오라고 해서 차로 이동할 줄 몰랐다. 어디에 가냐고 물어봤지만 좋은 곳이라고만 말했다. 밤에 이동한 거라 길을 잘 모르겠더라. A씨는 두 번째 성폭행 당시에는 목격자도 있었다. 호텔에서 자립할 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때 손을 잡아 끌었는데 이행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시더라고요. 목격자 나오면 게임 끝이겠네요. 그런데 목격자의 주장이 김홍국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네요. 이건 아래에 옮길게요. 그런데 김홍국은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2년 전 측근이던 J씨가 잘 아는 여성이 미대 교수인데 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개 차를 한잔 했고 이후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동료 가수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나서 같은 호텔룸에 마련된 뒤풀이 현장에 이 여성이 찾아와 출연 가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길어져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모두 가고 난 후였다. 그 여성은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어서 당황스러웠다. 성관계는 당시 술이 너무 과해 있을 수도 없었다. 일단 확인할 것이 측근이라는 J씨에게 물어봐서 소개를 미대 교수인지 보험 설계사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 여성은 김홍국 본인의 초상화까지 그렸다며 선물하는 등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대 교수도 아닌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 연락을 피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측은 해당 여성이 남녀관계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데 소송 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는 등 처음부터 의도된 접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 또 김홍국이 연락을 받지 않자 김홍국의 친구에게도 돈을 투자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은 모두 공개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둥 돈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호텔 CCTV를 돌려보면 내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있을 것. A씨가 소송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김홍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나도 돈이 없지 않다. 사과를 안 하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다. 목격자가 나왔지만 김홍국에게 유리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목격자 서씨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가수 이자연의 2016년 연말 디너쇼에 김홍국이 게스트로 출연한 뒤
뒤풀이 때 발생한 일로 김홍국은 공연 주최 측이 예약해준 이 호텔 룸에 투숙했다. 그리고 당일 자정께 공연 관계자들과 지인, 그리고 일본에서 찾아온 이자연의 팬들과 룸에서 뒤풀이 겸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김홍국이 전화통화를 했고 새벽에 A씨가 호텔로 찾아와 서씨가 직접 배웅을 했다는 것. 당시 김홍국은 이미 만취 상태여서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밝힌 그는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에 내가 직접 A씨를 모시고 들어갔다. 김홍국 씨가 A씨 손을 잡아 끌고 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나와 A씨가 단둘이 타고 올라갔는데 그 여성분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표정이나 기분이 특별히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지 않았다. 늦은 시간에 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젊은 여성이 호텔 룸으로 만나러 온다는 게 다소 의아했을 뿐. 그리고 자기 소개로 미대 교수라고 했다. 미대 교수라고 소개했다고 자기는 들었는데 혹 잘못 들었나 싶어 같이 들었던 분에게 확인하니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고. 현재로서는 김홍국만 방송 출연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상처는 김홍국이 크게 입었으니까요. 두고 보면 알일. 이런 걸 보면 오달수는 참 그나마 착하다는 느낌이 듦. 둘 사이의 일이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면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지. 참 오래전 일이기에. 기억 안 날 수가 없다. 핑계고 내 발로 걷지 않았느냐. 이걸 크게 문제 삼아봤자 제가 크게 더 다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성이 생리기간이었다고 말한 점. 그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위력에 속함. 여성은 성폭행 이후 항의를 하지 않았냐는 김주하의 질문에 항의는 했지만 불교 얘기를 하셨다. 나를 보살님이라고 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했다.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고 가끔 술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그게 세뇌가 됐던 것 같다. 솔직히 이건 세뇌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다. 사업적으로 도울 수 있고 이게 컸던 건 아닐까. 두 번째 자리에는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건 의도로 부른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간 거였다. 혼자 있었다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거다며. 최초 소개를 받을 때 목동 방송국 근처에서 식사만 했다. 두 번째에도 목동 방송국으로 오라고 해서 차로 이동할 줄 몰랐다. 어디에 가냐고 물어봤지만
좋은 곳이라고만 말했다. 밤에 이동한 거라 길을 잘 모르겠더라. A씨는 두 번째 성폭행 당시에는 목격자도 있었다. 호텔에서 자립할 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때 손을 잡아 끌었는데 이행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시더라고요. 목격자 나오면 게임 끝이겠네요. 위치까지 다 그릴 수 있다. 내 기억이 있는데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A씨는 2016년 11월 김홍국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홍국이 억지로 술을 먹였고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김홍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 그 자리에는 다 김홍국씨 지인이었고 김홍국씨가 아는 식당에서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술잔이 돌아가면서 내가 못 먹겠다고 하니까 원샷 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다. 부담감도 있었다며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식당 주인이 담금주를 줬는데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 난다. 흔한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네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되릴. 지인들이 다 먼저 갔다면 정신 잃은 여성을 두고 먼저 갈 수 없죠. 김홍국이 알아서 하겠다 했다면 그렇겠죠. 성폭행 이후 김홍국의 반응을 묻자 여성은 분노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며 처음 관계를 갑작스레 당했을 때 생리기간이었다. 식사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줄 몰랐고 생리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난 일을 꺼내냐, 뭘 확인하려고 하냐, 뒤에서 누가 조종하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다. 술 먹고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 했다며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그는 거짓말 같다고 했다. 김홍국 성폭행 당일의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비밀이 밝혀졌다. 김홍국 목격자 성폭행 주장 당일 목격자 서씨 등장. 김홍국 성폭행 당일의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공연기획자 서모씨는 16일 더 팩트에 김홍국 성폭행 당일 상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모씨는 당시 상황은 가수 이자연의 연말 디너쇼 게스트로 출연한 뒤 뒤풀이 때 발생한 일이다. 제가 공연 뒤풀이부터 A씨 호텔 투숙시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자연 디너쇼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2016년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워커힐 셔터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개그맨 이용식이 사회를 김홍국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서 씨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궁금이네요. A씨의 주장과 김흥국 측의 반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고 누구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추후 일로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진실만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A씨는 새벽 2시 반에 스스로 호텔에 찾아왔으며 뒤풀이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A씨는 자신을 직접 미대 교수라고 소개했다. 김흥국은 이미 술에 만취 상태여서 더 술을 마실 형편이 아니었다. 내가 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김흥국 씨가 A씨 손을 잡아 끌고 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그날의 그런데 목격자의 주장이 김흥국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네요. 이건 아래에 옮길게요. 그런데 김흥국은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2년 전 측근이던 J씨가 잘 아는 여성이 미대 교수인데 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개 차를 한잔 했고 이후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동료 가수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나서 같은 호텔룸에 마련된 뒤풀이 현장에 이 여성이 찾아와 출연 가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길어져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모두 가고 난 후였다. 그 여성은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어서 당황스러웠다. 성관계는 당시 술이 너무 과해 있을 수도 없었다. 일단 확인할 것이 측근이라는 J씨에게 물어봐서 소개를 미대 교수인지 보험 설계사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 여성은 김흥국 본인의 초상화까지 그렸다며 선물하는 등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대 교수도 아닌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 연락을 피했다고 밝혔다. 김흥국 측은 해당 여성이 남녀관계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데 소송 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는 등 처음부터 의도된 접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 또 김흥국이 연락을 받지 않자 김흥국의 친구에게도 돈을 투자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은 모두 공개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둥 돈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호텔 CCTV를 돌려보면 내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있을 것. A씨가 소송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김흥국 측 호텔 CCTV를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내 손목을 끌고 들어간 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이어 김흥국이 사과를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다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김흥국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흥국 측은 김흥국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해와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나도 돈 없지 않다. 뭐 하러 돈 얘기하겠냐. 사과를 안 하시니까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거다. 구체적 금액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홍국 목격자 성폭행 주장 당일 목격자 서씨 등장 소식이었습니다. 김홍국 보험 설계사 성폭행? 2차 성폭행 때는 목격자도 있다. 김홍국이 성폭행에 휩싸였네. 보험 설계사 분을 술 취한 때를 틈타 1차 성폭행하고 그 다음 2차 성폭행까지라. 이에 우리의 김홍국은 그런 사실 없다고 강력하고 외치는 중. 해당 여성과는 당시 술만 마셨다고 한다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여성은 그날의 상황과 나의 느낌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후부터는 기억을 못하지만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깼을 때 제 옆에 김홍국 씨가 있었고 침대 시트에 피가 낭자한 것, 방의 구조, 식당의